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우리 생명보험 등록 자격 시험 대비 실전 문제풀이 과정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상품에서부터 21번부터 제3보험 40번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다음 표의 보험업법상 생명보험 상품의 정의. 이건 뭐 매번 시험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패턴이 조금 다르네요. 문제 패턴이. 가에서 라에 들어갈 내용 중 순서대로 하나씩 대입해보라는 뜻이네요.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험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가는 맞네요.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이죠. 사망에 관하여 자, 뭘 지급합니까? 손해액을 지급하는 것은 손해보험 상품이죠. 얘는 생명보험 상품의 정의니까 손해액이 아니라 약정한 금전을 지급을 한다. 그죠? 예, 그걸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보험업법에서 정의하고 있죠. 다음 2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생명보험 상품의 기능적 특성. 올해 기능적 특성 여기에 대한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틀린 것 한번 찾아보죠. 1번 중도 해지 시 계약자가 필요한 본래의 가입 목적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2번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정보가 계속 제공이 되는 상품이죠. 근데 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으니까 정답은 일단 2번이 될 것 같습니다. 3번 공산품처럼 구매에 따른 효과를 바로 느끼기가 어렵죠. 이게 대표적인 기능적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가 무형의 상품이다. 얘도 아주 대표적인 기능적 특성에 해당이 됩니다. 4번 어떤 내용입니까? 전문성을 갖춘 모집인이 보험상품 설명서 등의 안내자료를 통해 소비자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청약을 권유함으로써 판매가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무형의 상품이고요. 당장의 직접적인 구매에 따른 효과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전문성을 갖춘 모집인의 설명이 굉장히 중요하다. 모집인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 다음 보기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이 문제도 제가 올해 아주 여러 번 보는 것 같습니다. 특약은 그 부과 방법에 따라 주계약에 의무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특약을 무슨 특약이라고 합니까? 바로 고정부가 특약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험계약 시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임의로 가입을 할 수 있는 것. 얘는 우리가 선택 특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의니까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고정부가 특약을 의무부가 특약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용어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생명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한번 찾아보죠. 1번 실손의료보험은 단독형으로만 판매가 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죠. 판매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2번 갱신형 보험은 일부 질병보험과 간병보험 등에 적용이 되고 있다. 얘가 맞는 내용이죠. 자, 갱신형 보험은 어느 보험에 적용이 되냐? 일부 질병보험과 간병보험 등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정답은 2번이 될 것 같습니다. 3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비갱신형 보험은 비갱신형은 보험료 갱신 안 한다는 뜻이죠. 위험률 변동이 너무 커서 갱신 시 보험료를 조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보험계약 운영을 위해 도입된 것은 비갱신형이 아니라 갱신형 보험이 무엇을 갱신한다는 겁니까? 보험료를 갱신한다는 거죠. 왜? 위험률 변동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3번은 비갱신형이 아니라 갱신형이라고 해야 맞는 내용입니다. 4번 갱신형 보험은 갱신 시 보험회사가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자가 결정하는 거죠. 계약자가 갱신해서 계속해서 보험계약을 유지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계약자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2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5번 이제 상품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버셜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유니버셜 보험은 실효 상태에 이를 수가 있죠. 종신 자유납이긴 합니다만은 장기간에 걸쳐서
유니버셜 보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약 환급금에서 위험 보험료를 계속 공제를 하다가 해약 환급도 다 없어지게 되면 납입 최고를 거쳐서 실효 날 수가 있습니다. 2번, 최근에는 독자적인 상품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보험 상품에 기여하고 있다. 자, 최근에는 이 독자적인 상품 공급이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뭐 부가적인 기능으로서 보험 상품에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죠. 3번, 보험료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얘가 유니버셜 보험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죠. 추가 납입하고 또 하나 뭐 있었습니까? 중도 인출이죠. 4번, 특별 계정에서 운용하는 상품 있죠. 이게 변액 유니버셜이잖아요. 그죠? 특별 계정에서 운용하는 상품도 있고 일반 계정에서 운용하는 상품도 있고 둘 다 있습니다. 출시되지 않고 있다 그랬으니까 4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변액보험 공시제도. 최근에는 이 추세가 변액보험에 대한 문제가 항상 2문제 이상은 나오네요. 변액보험 내용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험계약 체결 권유 단계. 권유할 때 변액보험은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걸 알려줘야 되겠죠. 권유할 때 알려줘야 되겠죠. 체결할 때 막상 사인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운영됩니다. 너무 늦었죠. 체결 권유 단계에서 변액보험 운용설명서가 제공이 된다. 얘는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자신이 납입한 납입보험료, 펀드 운용 현황, 다 계약관리 현황,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개인의 보험료, 펀드 운용 현황은 못합니다. 자기가 가입한 보험회사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죠. 2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3번, 특별계정 운영 보수는 저축성 보험뿐만 아니라 보장성 보험도 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한 해 조회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틀린 정답은 일단 3번이 되겠네요. 4번은요. 변액보험 운영설명서는 생명보험회사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받든지 조회를 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맞는 내용이네요. 정답은 틀린 지문은 3번입니다. 27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장애인 단체보험 출시돼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2번, 보험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의 보험계약 청약 거절할 수 없죠. 거절하게 되면 법률 위반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페널티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처벌받는 거죠. 그래서 청약 거절할 수 없다.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3번, 생명보험협회는 장애인 보험 가입 차별 방지를 위한 신고센터. 신고센터는 협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요것도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나오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 2, 3번 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자동 4번이겠네요. 가입 시 비장애인과 똑같은 심사 절차를 거쳐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별도의 심사 절차, 틀린 지문이죠. 요것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지문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28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의 가, 나에 들어갈 숫자의 합계로 맞는 것은, 자, 세제적기연금저축이네요. 최소 보험료 납입기간 몇 년입니까? 5년이죠. 보험료 납입 한도는 연간 1,800만 원이죠. 둘을 더하면 1,805,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죠. 1번, 변액종신보험은 연금전환 특약을 이용하여 특정 시점의 지급금을 연금 지급재원으로 하여 연금으로 전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2번, 변액연금보험은 제1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죠. 제1보험기간은 위험보장기간입니다. 이때는 사망보험금을 지급을 하는데, 자, 어떤 금액을 지급을 하느냐, 그게 문제죠. 특별계정에서 적립된 계약자 적립금 플러스 기본 보험금을 합해서 지급하죠. 그래서 특별계정에서 적립된 계약자 적립금만 지급한다. 얘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은요. 변액연금은 일반연금보험과 마찬가지로 제1보험기간과 제2보험기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네요. 4번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보험료 추가 납입, 중도 인출 다 가능한 상품입니다. 왜? 유니버셜이니까. 4번도 맞는 내용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상품의 마지막 문제네요. 다음 중 생명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의 보험계약 청약을 거절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죠. 그죠?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장애인 전용보험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2번. 세제적격연금저축의 근거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바뀌었죠. 뭘로 바뀌었습니까? 소득세법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변액보험은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보험금과 해약 환급금도 변동하는 보험계약이다. 맞습니다. 4번. 연금보험은 위험보장기간과 연금지급기간으로 분류가 됩니다. 제1보험기간, 제2보험기간 이렇게 구별하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명보험 상품 30번까지 다 풀어봤고요. 31번 이제 제3보험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상법의 임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제3보험은 상법에 정의되어 있지 않죠. 상법에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상법에는 임보험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보험, 질병보험은 이 임보험의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나, 제3보험이 상해, 질병, 간병이죠. 예, 간병보험만이 상법에 아무런 언급이 없다. 요거는 공부를 다 해 놓으셨겠죠. 그죠? 예, 요거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자, 틀린 설명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 지급하죠.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서 일시금을 분할해서 지급할 수도 있고요. 분할해서 지급하는 금액을 할인해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없다 그랬으니까 틀린 정답은 일단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보험자, 보험회사죠.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권이죠. 예, 행사하지 못하지만 상해보험에서는 인정을 해줍니다. 이거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문제가 제가 올해 벌써 한 2-3번 정도 본 것 같습니다. 자, 알아두시고요. 3번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무효죠. 이거 되게 중요한 무효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4번 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이나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생명, 신체, 임보험이죠.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예,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서 분할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2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보험금의 지급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죠. 1번 손해보험은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은 금액을 실손보상하죠. 1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2번 생명보험은 사전에 정해진 정액보상, 얘도 맞는 내용이네요. 제3보험은요.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설계할 수도 있고 사전에 정해진 금액으로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둘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4번 제3보험은 사전에 정해진 금액으로 보상할 수 있는데 설계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제3보험은 정액보상, 실손보상 둘 다 할 수 있죠. 다음 3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제3보험 상품을 모두 고른 것은 거저먹기 문제입니다. 자, 실손의료보험, 질병보험 종류죠. 암보험, 간병보험, 상해보험, 얘가 다 제3보험 상품입니다. 정기보험은 얘는 사망보험이죠. 얘는 생명보험 상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나 1번이 되겠네요. 자, 34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내용 중 틀린 것 한번 보겠습니다. 상해보험, 상해보험에서 말하는 신체의 상해란 몸에 상처를 입은 부상보다는 넓은 의미로
의미로 쓰인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죠. 좁은 내용 아니죠. 외관상 분명한 상처 자국을 남기는데 한정하지 않습니다. 상해로 인한 사망도 그 다음에 신체 장애도 모두 포함을 하고요. 상해 결과로 발생된 질병도 보장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나, 다, 라는 다 맞는 내용이고요. 좁은이라고 했으니까 가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5번 문제 보겠습니다. 상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직업 직무 변경, 통지 의무에 대한 내용이죠. 이게 거의 35번에 딱 포지셔닝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업 직무 변경 통지 의무 상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죠. 상법에 의한 겁니다. 얘는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1번 직업 직무 변경 사실을 보험 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죠. 없습니다. 보험회사에 알려야 됩니다. 2번 직업 직무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이 되겠죠. 변경된 직업 직무와 관계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변경된 직업 직무와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예. 변경된 직업 직무와 관련해서 보험금 지급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변경된 직업 직무와 관계없이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3번 주계약과 특약에서 질병 사망을 보장한다. 질병 사망은 일단 특약으로 하는 거지 주계약에서는 질병 사망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1번, 2번, 3번 다 틀렸네요. 정답은 일단 4번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만기 환급금 유무에 따라서 순수 보장형과 만기 환급형으로 구분이 된다. 뭐 기본적인 내용이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6번 보겠습니다. 질병보험 시장의 변화 요인. 얘도 뭐 올해 들어서 간간히 나오네요.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라 질병 형태가 변화하죠. 코로나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발생하는 의료비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맞는 내용이죠. 2번 IMF 이후 질병보험 시장이 포화가 됐죠. 아니네요. IMF 이후 종신보험의 시장이 포화가 되면서 점점 종신보험 판매는 줄어들고 질병보험의 판매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가 맞는 내용이네. 그죠? 그래서 일단 틀린 내용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일반형 상품 대비 해약 환급금을 낮춘 저해지 무해지 상품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얘는 뭐 질병보험뿐만 아니라 뭐 종신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4번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저렴한 보험료로 질병과 상해 등을 보장하는 온라인 미니보험, 이것도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틀린 내용을 질병보험 시장이 포화가 됨에 따라가 아니라 종신보험 시장. 그래서 종신보험이 이제 한 10년 전까지 굉장히 많이 이제 판매가 되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포화가 좀 된 상태죠. 그래서 질병보험 쪽으로, 건강보험 쪽으로 많이 판매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7번 보겠습니다. 암 직접 치료 입원 보험금. 자, 암으로 인해서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했을 때 받는 보험금이 되겠네요. 이제 제목만 읽어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틀린 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피보험자가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 시 지급되는 거죠. 금방 우리가 살펴봤죠. 2번 동일한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1회 입원으로 봐서 입원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얘도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는 지문입니다. 3번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치료 목적은 보장하지 않는다. 오라고 했으니까 얘도 맞는 내용이네요. 그러면 틀린 내용은 자동으로 4번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가 되어도 보장은 종료가 안 되죠. 해당 최고 한도의 범위 내에서 계속 보장은 이루어집니다. 최고 한도일, 해당 최고 한도일 보통 뭐 한 180일 뭐 그렇게 지정이 돼 있죠. 최고 한도일 기준으로 암 입원 보험금은 보험기간이 종료가 되더라도 계속 보장이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38번 문제 보겠습니다. 비급여 진료 비용.
이게 실손이네요. 그죠?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진료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예, 실손의료보험 이야기하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한다. 맞고요. 2번 비급여 진료 비용은 의료기관에서 결정을 하죠. 각 병원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각 병원마다 똑같은 비급여 진료 내용인데도 다 진료 비용이 다르죠. 그래서 이걸 조회할 수 있도록 예, 시스템도 만들어 놨죠. 3번 국민이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매년 비급여 진료 비용을 조사하여 공개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아니죠. 예, 주로 이 의료비와 관련돼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매년 비급여 진료 비용을 조사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4번 비급여 진료 비용은 의료기관별로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제가 2번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거죠.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비급여 진료 비용 시험 문제에 자주는 아니지만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출제가 되는 정도 빈도는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39번 문제 보겠습니다. 간병보험인데 민영, 공적 장기간병보험이 아니라 민영 장기간병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가입 가능 연령은 30세 이후다. 얘는 맞죠. 그죠? 위험률 변동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는 아직까지 위험률이 축적이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3번 우리나라에서는 실손보상 형태가 아니라 정액보상 형태로 판매가 되고 있다. 이 문제가 지금 간병보험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오래 정답 지문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영장기간병보험은 정액보상 형태로 판매가 되고 있다.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지문입니다. 일단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피보험자 사망이나 간병연금 수령 종료 시 계약은 당연히 소멸이 됩니다. 또 뭐 피보험자가 이제 없어진 상태죠. 그죠? 자, 마지막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제3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거. 일단 이런 문제는요. 뭐 지문 읽어볼 필요도 없이 보장하지 않는 것은 주로 사망 아니면 전혀 엉뚱한 다른 생명보험 상품과 관련된 그런 내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제3보험이 주로 어떤 겁니까? 상해, 질병, 질병은 이제 암보험, 실손의료, 그 다음 간병이죠. 그죠? 그래서 1번 수술비, 간병비, 암 진단비, 요거 다, 예, 질병보험에서, 간병보험에서, 질병보험에서, 예, 암보험에서 다 보장을 합니다. 변액보험의 변동보험은 뜬금없이 변동보험금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변액보험 자체가 제3보험이 아니라 생명보험 상품이죠. 그래서 보장하지 않는 것은 엉뚱하게 변동보험금입니다. 만약에 얘가 정답이 아니면 사망을 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제3보험에서 예, 주계약에서는 보장하지 않죠. 그러면 제3보험의 주계약에서 보장하지 않는 것은 뭐 이렇게 나오면 다 질병 사망, 일반 사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월 문제풀이 과정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이제 시험이 이제 올해 이제 교재가 개정이 되기 전까지 이제 몇 번 남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가을이 이렇게 넘어가는 시기에는 올해 나왔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확률이 점점 높아지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반드시 9월, 8월, 7월 것도 꼭 공부를 같이 해서 여러분들 시험 보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달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